자, 오늘 이제 역학 파트 1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실 거, 우리 중력에 대한 거 이제 보실 건데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운동량 파트 보실 건데, 이 역학 파트 1에서는요,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역학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공식으로 푸는지, 좀 요런 거 좀 감을 잡아 보실 건데요. 중력이라고 하면요, 사실 우리 생활의 모든 거에 중력이 작용을 하시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단순히 물체가 내려간다 이외에 좀 더 많은 경우에 대해서 다 살펴보시고 가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자료겠죠. 필기는 저 왼쪽부터 좀 시작을 할 거고요. 본격적인 필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좀 있는데요. 이쪽으로 좀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중력이다, 역학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실 텐데요. 저는 알아요. 지금 여기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실 시험지에서 물리를 봤다가 뭔가 각이 안 잡혀. 이러면 그냥 버리실 거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25문제나 되는데 물리 어려워서 어떻게 풀어. 근데요, 요 중력, 요 파트는요, 기본 원래 물리 1에 비해서 그 중력과 속도가 뭐죠, 우리? G죠, G.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닥이 있다 치면은 물체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데 있어서 드는 가속도가 G밖에 없어. 물리 1에서는 뭐 A1이니 A2니 막 서로 다른 빗면 나오고 엄청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통합과학에서는 오로지 G밖에 안 나와. 그리고 이거 이외에 출제하는 게 말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중력은 굉장히 쉬운 원리로 이제 접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버리지 말라는 거고, 제가 오늘 이 강의 되게 요령 있게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버리지 말고 한번 쭉 따라와 보시고, 따라와 보시면은 안 버려도 되겠는데 좀 요런 생각도 좀 들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그냥 중력이라는 건요, 요 바닥이 뭐야, 바닥. 이 지구잖아, 지구. 지구에서 끌어당겨, 누구를? 물체를 끌어당기셔서 누구에 의해서 요 중력 가속도 G에 의해서 끌어당기는 요게 이제 기본 폼인데요.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좀 더 보셔야 될 건요, 애초에 이 바닥에 물체가 찍혀 있다 가정을 하고요, 바닥에서 뭔가 물체를 들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던졌다가 내려오잖아. 내려오게 되는데 언제 내려올까? 여기 최고점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바닥에서 물체를 집어 올리면은 최고점에 도달한 다음에 어떻게? 다시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도 다 중력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시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 요거는 그냥 내려놓는데요. 이번에는 공중에서 아예 수평으로 뭔가 던져버리는 이런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수평으로 던지더라도 이 바닥은 지구이시기 때문에 계속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하셔서 최종적으로는 뭐 이런 곡선의 형태를 좀 띠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말고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나만 더 그려볼까? 바닥에서 내가 던진다고 했잖아. 근데 바닥에서 비스듬하게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아니면 공중에서 그냥 이렇게 내리꽂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예 뭔가 이런 빗면에서 물체가 또르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전부 다 중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도 사실 중력이 끌어당기는 거고요. 얘도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겨지는 거잖아.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말이 뭐냐, 사실 모든 게 다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통합과학 1에서 여러분들이 개념 문제를 만약에 푸신다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게 뭘까요? 하면은 그냥 보고 중력이 무조건 영향 주는 것 같으면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교육과정에는 벡터가 안 나오시잖아. 그러니까 벡터가 안 나오는데 이런 분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교육과정의 위배가 되시기 때문에 이런 비스듬하게 처음부터 출발한다거나 뭔가 던지는 이런 상황은 솔직히 좀 내기가 어렵다라고 좀 판단하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교과서 보시면요, 그냥 크기만 나와요. 속력이 얼마냐, 그냥 어떤 이동 거리가 얼마냐, 이런 걸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는 이런 비스듬한 거를 뭔가 벡터 분해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수직 방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물리에선 연직 방향이라고 표현하는데, 뭔가 연직 방향으로 이렇게 던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수평 방향으로 운동하시게 되는 이런 상황만 좀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력 테마 강의할 때 애초에 이 오른쪽에 뭔가 복잡한 그런 거는 살펴보지 않고요. 요 왼쪽에 그냥 수직과 수평에 해당하는 것만 그냥 따져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초에 물리를 시작할 때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아씨 통합과학 어디까지 나와? 물론 다 해야 돼? 하시겠지만 확실하게 범위가 나눠져 있다. 요 왼쪽에 여러분들이 납득할 만한 범위까지만 나오시니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버리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선생님 근데 오른쪽 나오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 오른쪽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결국에. 아니 못 내라는 법은 없거든. 근데요 제가 이 G를 강조했잖아요. 이 G가 여기서는 그냥 A가 될 뿐이고 사실 푸는 방식 자체는 왼쪽과 오른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통합과학 수준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왼쪽 거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시면은 오른쪽 것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시니 그냥 믿고 따라와 달라라는 말밖에 저는 해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됐죠? 근데 그렇게 보셔서 요거 왼쪽만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냥 요거 연직 방향 운동 요걸요. 통합과학에서 우리 자유낙하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 그냥 던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처음에 수평으로 던지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우리 폼을 썬 운동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자유낙하라고 하면요. 우리가 여기 제가 여기서 그렸던 그림을 한 번만 다시 그려볼 건데 자, 뭔가 이렇게 물체가 있다라고 해보시고요. 물체를 이 바닥에 있다라고 보면 이렇게 던지는 거죠. 여러분이 개념 문제만 푼다라고 보셨을 때 그냥 이렇게 오네요. 이거 하면 끝인데 여러분들 그거 할 거 아니잖아. 우리 물리 하기로 했잖아. 물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계산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근데 교과서가 너무 그냥 두루뭉술해. 막 크기만 해.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설명 안 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보셨을 때 딱 나와 있어요. 여기 수평, 수직 나와 있죠? 자, 요거 한번 그어보세요. 요거 이렇게 가로 그으셔서 이게 뭐예요? X축. X축이면 오른쪽이 뭐예요? 플러스. 왼쪽은 뭐예요?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요거 뭐예요? 요거 뭐예요? 뭐? Y축. Y축이죠. Y축은 어디? 위가 플러스죠? 그럼 아래가 뭐야? 마이너스겠죠. 그럼 우리 요거 볼 수 있어요. 자, 물체가 떨어져. 떨어져. 자, 그러면 뭐에 의해서? 중력 가속도 G인데 교과서에서 G가 9.8m/s 제곱이다. 자, 이렇게 나와 있죠. 9.8 뭐야? 양수죠. 양수인데 어디? 아래로면 여기 G에 뭐 붙여? 마이너스 붙일 거예요. 마이너스. 자, 요거를 먼저 잘 알아두셔야 돼. 뭐라고? G에다가 마이너스 붙인다고. 요게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애매한 거예요. 맨날 그냥 크기 뭐 계산할래? 이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는 확실하게 계산 요령을 딱 정하고 갈 거니까 요 G에다가 마이너스를 일단 붙이시고요. 선생님 그럼 뭐예요 그게? 자, 자유낙하라는 건요. 처음 속도를 0으로 이렇게 잡으시면요. 요 가속도는 몇 초 지날 때마다 요 가속도만큼 속도가 변했다. 자, 그러면은 1초 지났다. 이러면 이 속도 뭐예요? 마이너스 G. 자, 2초 지났다. 이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2G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다시. 그냥 교과서에서는 이 속력이 얼마냐? 그럼 뭐 3m/s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는 아래쪽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G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G만큼 곱한다. 자, 요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요 두 번째 있잖아. 바닥에서 던지는 거. 요것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집어 올렸어. 자, 그러면은 얘 속도를 제가 뭐 V다.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V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냥 V다 이게 아니라 부호를 따져야 된다니까. 자, 위니까 얼마야? 위니까 플러스죠. 플러스 V다. 자, 이렇게 가시는 거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가 뭐가 생겨? 우리 최고점이 생기죠. 최고점이 생기는데 최고점에서 우리 속도 얼마야? 0이었죠. 그럼 0.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는 거죠. 잡아 본 다음에 최고점 도달하면 바닥에 도달하죠. 도달하면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여기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여기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V. 그죠? 제가 후루룩 넘어갈 건데 여기서 좀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빌드업이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오늘 중력, 포물선 막 나오잖아? 아니야. 요 빌드업을 이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풀 문제의 난이도가 그냥 아예 갈려. 요거 아는 사람은 다 쉽게 풀고요. 요거 모르면은 여기 생각하느라 이미 1분, 2분 지나가.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버리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요게 제가 V에서 0 같죠? 0에서 마이너스 V 같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이 요 마이너스 V가 되는 이유를 정확히 몰라. 그냥 직관적으로 왠지 그럴 것 같아. 요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거 보이시죠? 네. V에서 0 간다. 요걸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V에서 0인데요. 이때 가속도가 마이너스 G잖아. 그러면 내가 0에서 V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요. 가속도를 뭐라 할 거야? 플러스 G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해돼요? 아니, V에서 0 가면 마이너스 G였어. 부호만 바꿔. 0에서 V면 G죠. 됐나?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로 내려. 이번엔 뭐 할 거야? 똑같이. 최고점이 0이었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중력 가속도가 마이너스 G란 말이야. 마이너스 G. 자, G, 0, V, 마이너스 G, 0, 뭐야? 마이너스 V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요거 빌드업 쌓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랑 가속도만 부호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위로 올라오셔서 결국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결국 뭔가 대칭적이고 같은 운동이다. 자, 이런 거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렇고 나면요. 자, 중요한 거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대칭적인 운동이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올라가는 걸요. 우리가 자, 시간을요. 여기 아래가 보이나요? 네. 시간을 얘를 t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t 잡아보면 얘도 대칭이니까 여기도 t다. 자,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운동 시간이 왼쪽 오른쪽 지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같죠? 그러면요. 이거 두 개 다 합쳐서 우리 뭐라 할 수 있어요? 2t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유낙하 운동을 보실 때 이게 단순히 올라가고 내려간다 이게 아니라 얘가 무슨 힌트를 주냐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 얘는요. 운동 시간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대칭, 운동 시간 대칭. 그것 때문에 운동 시간이 요만큼 걸렸다. 이거 어때 쓰냐면요. 얘 혼자 운동하는 거면 사실 별 쓸모가 없는데 얘가 있을 때 다른 물체가 같이 운동하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얘가 올라갔다 내려갈 때 A는 막 포물선 운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A의 운동 시간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 근데 얘 때문에 알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얘가 올라가기만 했을 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A는 뭐 이미 다 도달했대. 아, 그러면 운동 시간이 이 자유낙하 얘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에 절반밖에 안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단서를 얻을 수가 있다고. 즉 여러분이 이 V00-V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얘가 보이면 뭐라 본다? 둘은 대칭적이며 운동 시간을 알 수 있는 힌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 중요한 거 한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요거가 이따가 또 나오니까 꼭 명심해 두시고 넘어갑시다. 됐나요? 네. 포물선 운동은요. 자, 똑같이 요 바닥 이렇게 있으시고요. 자, 뭔가 수평으로 던졌어. 저는 요번에 요 물체를요. 속도를 V0다 뭐 이렇게 한번 둬볼게요. 그럼 두면은 여러분들 여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자, 내가 V0라 했어. 근데 X축 오른쪽이 플러스죠? 그럼 여러분 뭐라 해야 돼? V0를요. 능동적으로 플러스 V0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요. 처음에 공중에서 이렇게 던졌어. 근데 요 세로 방향 속도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수평으로 던지기만 했으니까. 근데 한 중간쯤 가서는요. 뭔가 생겨. 왜? 뭐에 의해서? 마이너스 G에 의해서 생기죠. 왜? 아니 방금 자유낙하 했잖아. 처음에 0에서 출발했는데 1초 지나면 속도 뭐라 했어? 마이너스 G. 2초 지나면 마이너스 2G. 그러면 얘도 처음에 던졌어. 그럼 마이너스 G의 영향을 계속 받아. 그러면은 몇 초가 지나면 이 아랫방향 속도가 어쨌든 생겨 있었겠죠? 네. 그렇게 되시면요. 여러분들 교육과정 왠데요. 요게 뭔가 이런 식으로 합성이 돼서 이쪽 방향 속도가 생깁니다. 그냥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고 마지막에 수평면에 도달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얘와 얘 길이가 얘가 더 길 수밖에 없겠지. 왜? 마이너스 G 곱하기 운동시간인데 운동시간이 결국 얘가 더 길 테니까. 뭐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 하여간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알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식이 연속적으로 진행되면은 이게 포물선 운동으로 된다. 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 이 화살표가 사실은 이 포물선의 어떤 접선 방향과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는 감각이 좀 드실 거예요. 이런 거는 개념 문제 푸실 때 뭐 등속 원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운만 띄우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포물선 운동이 제가 곡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곡선. 얘 곡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곡선이 곡선으로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서 이 곡선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도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중간, 끝. 특정 시점에 대한 것밖에 물을 수 없고, 심지어 특정 시점에서 뭔가 속도를 분해한다기보다 그냥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수평 운동이랑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직 운동 이렇게 있으시죠? 이 두 가지로 물을 수밖에 없으시고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이제. 자, 수평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얘가 처음에 출발했어. 출발하면은 얘한테 가해지는 힘이 올리 뭐야? 중력밖에 없지, 중력. 중력이니까 얘는 계속 V제로로 가. 그러니까 수평 운동 같은 경우에는 등속도 운동이다. 자,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연직 운동은 뭐야? 계속 마이너스 G로 계속 일정하게 가. 가속도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한 게 뭐야? 얘는 등 가속도 운동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끝입니다. 쉽죠? 오늘 중력, 요거 두 가지 끝입니다. 자유낙하고 포물선 운동인데, 사실 근데 포물선 운동, 연직 운동 봐봐요. 연직 운동 처음에 0에서 시작했죠. 마이너스 G 영향 계속 받죠. 끝까지 가죠. 자유낙하 0에서 시작했죠. 마이너스 G 영향 받죠. 계속 가죠.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이라는 건 사실 이 자유낙하를 포함하는 거나 다름이 없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설명할 공식 자체가 그냥 요거 하나, 포물선 운동을 풀 수 있는 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모든 거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공식이 막 산발적으로 나와 있어요. 막 수특 막 이런 교재에.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뭐라고? 이 포물선 운동만 이해하시게 되면은 사실 모든 공식 다 한 번에 적용이 가능하시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고요. 지금 한 10몇 분 지났는데 벌써부터 눈이 좀 해롱해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타이트해요. 근데 요게 내용이 진짜 다거든요. 근데 내가 여기서 지금 공식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또 포기할 거잖아. 여러분들 마음 내가 다 알아요. 지금 시험, 자유낙하 나왔어. 근데 마이너스 G라는 게 안 나오네? 버려.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의 학습 의욕을 좀 증진시키기 위해서 옆에다가 좀 사단만 한번 하고 좀 넘어가면 괜찮을까요? 괜찮겠죠? 자, 친구. 진짜 미안한데, 친구 지금 몇 번째야? 몇 번째예요, 지금? 몇 번째 수능이냐고. 선생님. 5번째라고요? 그거는, 저는 존경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능도 중요하신데, 사실, 이게 더 중요하시잖아.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직업이 많은 편이에요. 제가 의사라는 건 다 아실 거고, 단순히 어떤 직업만 놓고 보면요. 어떤 직업도 여러분만큼 노력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직업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치면요. 여러분들은 한 요 정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은 한 요 정도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다 의대 갈 거죠? 그럼 의대 기준으로 설명해드리면 수능 보면 뭐 돼요? 우리 의대생 되죠? 의대생 된 다음에 졸업하잖아. 그러니까 저처럼 의사죠? 의사 되고 의사에서 이제 전문성 키우는 직업, 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참 허무한 얘기 말씀드릴까? 자, 직업 하나 갖잖아. 직업에 어떤 평균적으로 1인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육받는 기간이 얼마일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네가 어떤 일을 하나 하려고 해. 그럼 회사에서 너를 가르쳐. 그러면 얼마 동안, 기간 동안 가르칠 것 같아요? 얼마 동안 가르칠 것 같아요? 한 3개월? 맞습니다. 자, 한 3개월 정도면은 다 뜯다고 치고요. 바로 실무에 적용이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 수능 있잖아. 지금 2월이잖아, 2월. 여러분들, 장난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길어. 지금 8, 9개월 동안 사실 되게 후한 기간이에요. 만약에 수능도 어떻게 그 시험 치는 것 자체가 좀 직업이라고 생각을 만약에 하신다면, 물론, 죄송합니다. 제가 5번이나 쳤었으니까 좀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 수능이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3개월이면 사실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해야 되냐? 방황해도 돼. 좀 놀아도 되고, 좀 실패해봐도 되거든요? 저 4번 봤어요, 저는 4번 봤고, 그 실패도 되게 많이 했어. 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만약에 수능 보고 나오면은, 이 정도밖에 필요 없고요. 하나 더 허무한 얘기 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봐서 의대에 들어갔어. 들어가면요. 의대에서는 얼마나 줄 것 같아?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보는 데 있어서 의대 들어가면요. 일주일 줍니다. 모든 과목이 하나 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 날 끝나요. 거의 2주를 넘어가는 게 없고 일주일이면 끝나고요. 졸업했어. 의사 됐어. 자, 의사 되면 몇 분 줄 것 같아? 일주일? 일본 일주일이야. 30분입니다. 30분. 30분 만에 가르치고 그냥 바로 하라 그래요. 그럼 좆대잖아요, 선생님. 아니, 좆대지. 근데 안 좆된다고.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들이 하는 게 사실 허상이고 요게 찐이에요. 여러분들이 졸업해서. 내가 경험자잖아. 요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살짝 설명해 주면은 여러분들 학습 의욕이 좀 올라가지고 재미없는 물리들도 조금 좀 해보겠다 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해서 좀 가져온 거거든요. 자, 이렇게 오셔서 제가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미용하잖아요. 제가 사실 얼굴을 잘 못 그리는데 요거가 이제 저의 이제 명동 고객 이제 중국인이다. 자, 이렇게 보셨을 때요. 요게 이제 얼굴 사진이면요. 제가 이제 중국 고객들을 좀 대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 나 볼살이 너무 많아요. 볼살. 턱살도 좀 빼고 싶어. 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대상이야. 여기를 빼야 돼. 빼면요. 치료는 사실 종류가 되게 많겠지만 제가 뭐 3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열로 인한 치료가 있고요. 자, 2번째. 이게 수능 수업 맞아요, 이거? 뭐야? 실전 의사 수업 같아. 자, 그래서 이제 3번째, 뭐 주사.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고주파 주사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 미용 첫 병원 가서 제가 겪은 게, 이 열로 지지는 치료, 진짜 30분만 가르쳤거든요? 30분 가르치고, 병원 시작했으니까, 마침 들어왔네? 가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무 떨리잖아. 사실 의사가 얘에다 뭐 조졌어. 얘를 하면은 사실은 여러분 상해죄예요, 이거. 근데 상해죄인데 안 잡혀가. 왜냐? 의료법에 보호를 받으니까. 근데 사실 해를 끼치고 싶지는 않잖아,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 수능 봤죠? 지금 정신병인 건 나도 알아요. 여러분들 정신이 피폐해졌다는 거 아는데 정상적으로 의대 커리큘럼 해서 의사까지 했어. 하면요. 여러분들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요게 해를 안 끼치는 이유가 뭘까? 내가 해를 안 끼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자, 첫 번째. 되게 진부한 얘기긴 한데요. 난 책임감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은 없잖아. 그러니까 기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의대를 졸업하게 되면요. 일반적인 어떤 환자가 뭐 쓰러졌어. 그럼 살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책임감을 일단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일을 절대 망치면 안 되겠다라고 일단 경각심을 한번 가졌어. 자, 2번째. 제가 갔던 병원은요. 사실 이게 좀 잘 돼 있어요. 매뉴얼? 매뉴얼이 있었거든요. 원래 다른 병원은 이런 거 잘 없어. 네가 그냥 뒤에서 배워 이러는데 여기서 병원이 매뉴얼이 좀 잘 돼 있었어요. 이거를 암기해오라 했거든요. 물론 가르친 건 30분이지만 요거 매뉴얼 미리 줬죠. 일주일 전에. 진짜 달달달 다 외워갔습니다. 제가. 왜? 나 의대 다녔잖아. 그러니까 암기는 졸라 잘할 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암기를 해놨는데 이 매뉴얼이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어서 요령이라고 해야 될까? 요령이 좀 많았어.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요 고객들의 얼굴을 이제 지질 거잖아? 지지는데 이렇게 지지면은 여기가 패여서 큰일 납니다. 너 잡혀갑니다.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매뉴얼에. 그러면은 잡혀가지 않게 여기 좀 주의해야겠군요. 뭐 이런 거 경각심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이제 보통 의대 병원 매뉴얼은 막 그런 게 잘 없어요. 근데 제가 갔던 병원이 좀 유독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그래서 요령을 좀 갖고 30분 배웠더니 된 거야. 고객들이
쉬에 이래.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금 수능이 기간이 너무 길고 얘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결국 요령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어떤 다른 강사들의 뭐 그런 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의견이 있겠지만 다들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요령이라 생각해요. 이게 방황을 하는 기간 다 만약에 제하게 되면요. 요령이 필요하고요. 자, 다시 의대생으로 올라가서 얘는 요령이 없으면요. 유급을 합니다. 얘는요. 네가 방황을 살짝 하잖아요. 그럼 바로 성적이 50% 아래로 떨어져요. 얘는요. 요령 없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의대생으로부터 의사까지 된 그런 경험으로서 이 수업 자체도 요령 없이는 절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냥 구조적으로. 이 세상이 요령으로서 어떻게 요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이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씩 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무조건 그렇게 가르쳐 드릴 거다라는 걸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요 정도까지 했으면 알아서라도 요 왼쪽에 자 요것들을 좀 공부하고 싶어지지 않니? 내가 이렇게 요령 있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알려준다고 하는데 요거 TT, ET 요거 귀찮아가지고 버리겠습니다. 아 이건 좀 그죠? 아니죠? 그래서 요렇게 했고요.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공식들은요 굉장히 컴팩트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 교재에 나오는 뭔가 그 휘황찬란한 수식들을 다 벗어던지고 왜 벗어던졌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들 무조건 문제에 직접 적용하게 빨리 익힐 수 있도록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버릴 건 내가 알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좀 집중을 하셔라 라고 하고 잔소리가 너무 길었어요. 자 이제 가봅시다. 자 이쪽 오셨어요? 여러분들이요 공식을 딱 2개만 알면 돼요. 2가지에 대해서만. 첫 번째는 속도고요. 2번째는 변위인데요. 여러분들 변위라는 단어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 자, 변위는 위치 변화량이라는 얘기고요. 심지어 교과서에 잘 설명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와. 그러니까 꼭 가르쳐야 돼. 근데 뭐 속도가 됐든 변위가 됐든 근본은 뭐다? 무조건 속도다. 그래서 속도부터 좀 진행해 볼게요. 자, 속도이신데 그냥 막연하게 물리 원 수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다? 중력 가속도 계속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마이너스 G라고 했기 때문에 등가속도죠. 가속도가 같은 계속 운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우리는 속도도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만 살펴봐야겠지. 그죠? 그래서 공식이 하나예요. 자, 요거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자, V 나중이나 적을 건데 나중속도 됐나? 는. 자, V 처음 얘는 뭐야? 처음 속도 더하기 자 여기입니다. 여기 A 곱하기 T다. 자 이렇게 하면 끝나요. A라는 건요 얘가 가속도고요 T가 운동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잡았는데 이 A가 뭐야? 마이너스 G 앞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사실 공식은 이게 다예요. 단데 제가 계속 대학 얘기해서 죄송한데 요거 수특에 그대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실제로 쓰는 인간이 얼마나 될까? 요건요 얘가 문제에서 뭐 1m/s인데 몇 초 갔습니다. 자 나중속도 구하세요. 실제 값을 구하는데 치중한 공식이에요. 다시 얘는요 얘 운동시간 몇 초일까요? 3초 막 이런 거예요. 처음 속도 얼마일까요? 2m/s. 자 이거 하는데 쓰는 공식이고요.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쓰는 데는요 여러분들이 의대 갔어. 의대 실제 갔어. 자, 행복하죠? 지금 의대 갔어. 가면요. 여러분들 1학년 때 필수적으로 일반 물리학이라는 과목을 수강해야 합니다. 일반 물리학. 거기서 요 공식이 살짝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풀 때나 어떤 시험을 볼 때 대학교 문제는 그래. 왜냐면 속도가 깔끔하게 안 나와. 자, 1.03m/s로 뭐 했는데 나중은 3.05입니다. 자, 가속도 구하세요.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값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얘는. 근데요, 수능은 실제 값을 구하는 게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오긴 하는데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수능은 무조건 자, 요게 중요합니다. 자, 요게
보라색 글씨인데 제일 중요해요. 자,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자, 뭐라 써있죠? 비례관계. 비례관계입니다. 얘는 실제 값을 구하는 거고, 수능은 무조건 문자로 나옵니다. 몇 V0, 몇 T. 앞에 있는 NT, 그러니까 N, 몇 배, 몇 대 몇, 이런 걸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실제 값을 구하는 거라니까? 얘는요, 네가 대학을 간 다음에 알아야 되는 공식, 대학 간 공식이고, 우리 비례관계는요, 대학 갈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학 가기 위해선 이게 아니라 요걸로 가야 돼. 그러려면 비례관계를 해야 되잖아. 그럼 한번 비례관계 해볼까? 자, 요거 비례관계가 안 돼. 자, 선생님. 자, 오수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 공식이 비례관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여기 V 나중부터 등호, 여기 T까지 있죠? 자, 여기서 왜 비례관계가 안 되는지 하나만 짚어보세요. T. 아닙니다. 자, 당신. V 처음. 아닙니다. 자, 왜 안 되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 자, 설명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요게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물체가 두 가지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A가 B보다 처음 속도가 2배야 라고 했어. 2배야 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V 나중 속도도 2배일까요? 안 된단 말이야. 왜? AT라는 게 독립적으로 놀고 있어. 그럼 반대로 AT인데요. 운동 시간을 2배로 늘린다고 나중 속도가 2배가 될까? 아니란 말이야. 왜? V 처음은 또 지멋대로 돌아. 그러니까 사실 이 플러스라는 놈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놈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수능을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플러스 전부 다 배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무도 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물리를 가르치는 사람조차 요거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더라고. 무조건 곱하기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플러스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비례관계 쓰려면은 전부 곱하기로 연결돼 있어야 곱하기로 연결된 것끼리 몇 배 했을 때 총 몇 배가 된다. 요거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플러스를 없애봐야겠지. 어떻게 없앨까? 요렇게 없애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넘기면 얘가 없어지죠. 이러면요, 우리가 이런 기호를 씁니다. 델타 V,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는 뭐예요? 속도 차. 됐죠? 속도 차, 델타 V라고 하고요. 얘가 마이너스 G 고정이죠. 마이너스 G 곱하기 T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러면 플러스가 없어요. 됐나? 요게 이제 수능 공식. 요거는 네가 대학 간 공식, 얘는 대학 갈 공식입니다. 자, 그런데 비례관계를 뭔가 쓰려고 했더니 요 마이너스 G조차 뭐예요? 얘는 변하지 않아. 얘는 엠베되지 않아. 왜? 우리 지구가 당기고 있으니까 너는 고정이란 말이야. 고정이면 우리 뭐라 쓸 수 있어? 델타 V는요. 요거 비례라는 표시입니다. 델타 V는요. T에 비례한다. 요게 끝입니다. 다시. 여러분들 요게 기본 공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요거밖에 안 씁니다. 진짜요. 요거밖에 안 씁니다. 델타 V는 T에 비례합니다. 반대로 T는 델타 V에 비례합니다. 요거를 확실하게 체화해가지고 그냥 문제 나오면 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제가 미용 들어가서 30분 만에 끝냈다. 왜? 매뉴얼을 암기했기 때문에 매뉴얼보다 요령이 있다. 이게 요령이 있는 거예요. 요령. 델타 V가 T. 예시 하나 살펴보고 갑시다. 자, 이렇게 보셨어요? 뭐 A라는 물체가 있다고 봅시다. 얘를요, 그냥 떨어뜨릴 거야, 이제부터. 공중에서 떨어뜨리면요. 처음에 속도는 뭐예요? 0이죠. 그러면 나는 T가 0일 때 속도 0인 걸 하나 잡았어. 됐죠?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그럼 쭉 떨어지면요. 내가 속도를 이때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왜 마이너스예요? 아니 내가 Y축, 위가 플러스, 아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오케이? 자, 이때 시간은 T 이퀄 T1이라고 합시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보셔서 이때가 마이너스 3이다? 뭐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겠죠? 자, 이때 시간은요. T 이퀄 T1 더하기 T2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 이거 이해하는데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자, 이때 문제에서 뭐 물어보겠어? 수능에선. 자, T1 대 T2 얼마입니까? 자, 요거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요거 기본 공식 쓰면 마이너스 G. 오케이. 왜냐면 반조건이 있을 거야. 왜냐면 이거 설명 안 하면 안 되니까. 자, 마이너스 GT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GT1 더하기 T2는 이러면요. 여러분 대학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이 아니고 뭘 하시면 되냐면요.
자, 얘에서 얘가 할 때 델타 V, 속도 차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얘에서 얘가 할 땐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시간은 t1 간격, t2 간격. 그러면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2시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1대 2다 이러고 바로 끝나는 거야. G라는 게 G는 그냥 교과 과정을 맞추기 위한 구색 맞추기밖에 안 돼. 앞으로 문제 풀 때 G를 쓸 일이 없어. 딱 쓸 일이 딱 하나 있어. 그냥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 속도나 거리를 G에 대해서 표현하시오 라고 할 때밖에 쓸 데가 없어. 실제로 속도 비례관계 계산하는데 G가 절대 안 써요. 왜? 고정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쓸 거는 뭐다? 델타 V가 T에 비례한다. 다시 델타 V가 T에 비례한다.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까 이따 얘기할 때부터. 그러면요. 반대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제가 이번엔요. 요걸 한번 가려버릴게요. 가린 다음에 실제 시간을 주겠습니다. 이 세크, S는 세크 1초란 얘기고요. 자, 이번엔요. T가 3초이다. 자, 이렇게 줬을 때 여기 가린 거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Yes라고 해야 됩니다. 간격은 1초, 2초, 이시기 때문에 1대 2, 마이너스 1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어렵지 않죠? 아, 이건 누구나 다 하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근데 요 요령을 알고 모르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니까? 시간 단축에 진짜 어마무시한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속도 끝이에요, 사실. 너무 허무하죠? 그러니까 중력을 배우는데 사실 속도 배우는 단원이었던 거야. 됐죠? 그 두 번째가 이제 변이인데요, 사실은. 근데 변이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다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변이를 또 들어가잖아? 그럼 또 망해. 왜? 변이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없거든. 그래서 그 징검다리가 되는 개념으로 제가 하나를 실어 드릴 거고요. 이 개념은 애초에 예비평가에도 나오시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쪽 오셔서 속도 시간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거 보실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그 막 그래프로 문제를 풀겠다는 그런 진부한 말씀은 절대 안 드리겠습니다. 자, 면적 구해서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왜 그렇게 안 하냐? 그거가 통하는 건요, 가속도가 여러 개인 경우에 꽤 쓸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막 가속도가 막 휘황찬란하게 변해. 그러면은 그려서 보는 게 조금 더 직관적일 때가 있는데, 우리는 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가속도가 오로지 중력과 속도 G밖에 없어. 따라서 뭔가 이게 어차피 일정한 거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요 비례관계로 그냥 전부 다 때려 버릴 거예요. 그럼 왜 하냐? 여러분들 변이에 대한 개념을 그냥 알기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고, 요게 실제로 그냥 개념 문제 정도로 이제 출제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텐데. 자, 속도 시간 그래프라고 하시면요. 속도와 시간이 각각 축으로 들어가게 되실 텐데, X축은 시간이고요. Y축은 속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시간, 속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점 하나 찍고요. 얘를요, V0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원래 V 처음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처음이 너무 이제 말이 기니까 그냥 V0가 처음이다 이렇게 볼게요. 그럼 이때 시간은 처음이니까 0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셔서 이때 시간을 우리가 T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이때 속도를요, V1이다.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문제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게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요. 우선 역 가속도는 A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A다 잡고, 이 물체가 0에서 T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 아니면은 T초 지났더니 얼마나 위치가 변해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교과서에 잘 나오지도 않고 그냥 막연히 적분을 하면 되신다, 면적을 구하면 된다. 이거는요, 얘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공식을 외웠는데 내가 이 공식을 외웠기 때문에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나올 좀 그런 비례 공식들을 정말로 이해를 풀로 한 다음에 땡길 수 있다니까? 요건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야. 왜냐면 V0에서 V1까지 변하는데 시간도 연속적으로 변하니까 얘를 위치가 어떻게 변해? 그러니까 1에서 3으로 속도 변했는데 3초 지났대. 그럼 총 얼마나 갔을까? 뭔가 애매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요, 요거는 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떤 물체가 2m/s의 속도로 3초 동안 이동했을 때 얼마나 이동했니? 라고 물어보면 답을 잘 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우선 요거부터 좀 해야겠죠?
2m/s에 제가 속도라고 했는데 속도에는 뭐가 필요하죠? 방향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이라고 표시할게요. 오른쪽이면 뭐야? 플러스죠. 그러면 곱하기 3을 하시게 되면은 얼마나 이동했어? 6m만큼 이동했고 어느 쪽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 부호는 플러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2m/s의 속도로 3초 동안 계속 달리면은 6m 이동한다. 요거는 직관적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뭔가 좀 어려워. 뭔가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요. 어떤 식으로 좀 보면 편할까? 애초에 그냥 일정하게 바꿔버리면 되겠네. 라는 거죠. 일정한 만약에 속도가 있고 이 직사각형의 넓이로 이 이동한 거리를 표현할 수 있다면 그냥 뭐 된 거 아닌가? 좀 이런 개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얘가 중간에 이 V 바라는 문자라는 정해서 얘가 평균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어떤 평균 속도에 해당하는 일정한 속도로 일정하게 t만큼 딱 운동을 하시면요. 그 정직하게 그만큼 이동했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동한 그 위치가 넓이로 좀 표현되겠다라고 이제 확장이 가능하게 돼요. 근데 잠깐만. 네. 얘를 만약에 이 가운데 점을 좀 잘 잡아가지고 얘랑 뭔가 넓이가 같게 만들어준다면 이 직사각형과 이 사다리꼴 넓이가 같지 않을까? 라고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다리꼴, 적분, 꽃 이러면 안 되고 직사각형으로 처음에 일정하게 가니까 직관 이해 갔어. 그 다음에 뭔 얘기인지 알죠? 요걸로 가서 같으면 사다리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넓이가 같으려면 어떻게 되냐? 우선 얘 각 뭘로 같아? 막복지각으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각 있죠? 수직 있기 때문에 뭔가 요 변 중에 이제 하나만 뭔가 이제 같으면 될 것 같아. 뭐가 같을까? 뭐 이쪽 같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뭐 1대 1 뭐 이런 식으로 잡으면 이 중간이 시간의 절반 뭐 2분의 t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얼마일까? 직선이시기 때문에 얘와 얘의 평균이 되겠죠. 그래서 델타 V라는 친구는요 2분의 V0 더하기 V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얘를 뭐라 하냐면요 평균 속도라고 합니다. 참 웃긴 거는 교과서에서 변이는 안 나오는데 평균 속도라는 얘기는 또 나오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그 예비평가 같은 거 푸실 때 요거를 모르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떤 이제 위치 변화량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이동했는지 보는 데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사다리꼴로 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라고 아시게 됐죠. 이 개념을 갖고 변이를 들어가야 된다고. 마지막입니다. 칠판 지우기 전에 마지막 할게요. 이 V1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속도. 얘를요, 조금 이제 정직하게 풀어볼까? V1요? V0에서 A라는 기울기, T 기울기 A니까 얘가 AT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V1은 V0 더하기 AT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등가속도, 운동속도 공식이랑 똑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칠판 지우고 가는데 뭐 질문 없죠 따로? 네. 속도 시간 그래프 다음에 변이로 가겠습니다. 네, 칠판 지웠고 자 변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변이. 요게 이제 엑기스예요. 그러니까 요걸로 다 푸는 거예요. 우리 중력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요걸로 가는 겁니다. 자, 변이 갈게요. 변이가 뭐라고? 위치 변화량이라고요. 위치 변화량인데 우리 무슨 운동 보고 있다고? 계속 뭐 보고 있어? 등가속도 운동 보고 있죠. 뭘로? 마이너스 G로 같은 등가속도 운동을 보고 있으신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 공부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속도에서 큰 교훈을 얻었죠? 자, 우리 속도를 직접 구하는 공식을 쓰지 않고 수능에서는 뭐로 쓴다? 계속 강조했던 변이도 비례 관계를 쓴다. 요거를 재차 강조하면서 변이도 똑같이 갈 거예요. 변이도 무조건 비례 관계로 다 때려 부시도록 할 거니까 자 따라와 보시죠. 변이라는 공식은요. S가 변입니다. S는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선생님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졌어요? 그게 아니라 방금 여러분들 본 사다리꼴 너비에 해당할 겁니다. 제가 마지막에 V1을 직접 구해 드렸잖아. 왜? 그거 하라고. 밑변 더하기 윗변 하시면 2V0 더하기 AT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제 높이가 T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누기 2를 하시면 사다리꼴 넓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건데요. 제가 요거 그냥 가만히 두겠어요? 지금 방금 비례관계 때문에 완전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막 다 지목하고 난리 나는데. 자, 그러면요. 선생님. 자, 여기서 비례관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어떤 걸까요? 그쵸. 자, 여기 더하기가 지금 있으시잖아. 더하기가 방해됩니다. 이 더하기 때문에 만약에 더하기 없으면 뭐해? 2배 막 엄청 막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근데 더하기를 없애고 싶어요.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없애요 이거? 넘겨? 못 넘기죠. 뭔가 넘겨도 의미 있는 게 안 나오시잖아.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거 자체를 부숴버리면 됩니다. 뭔 얘기냐? 얘 더하기죠?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있죠? 어떤 덩어리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 A를 그냥 0으로 만들어버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0이면요. 없어지죠? 근데 요 A가 0이란 게 뭐야? 가속도가 없으신 거잖아. 얘가 등속도 운동에 해당합니다. 등속도 운동이고요. 등속도 운동이고 S가 이때 뭐야? S가 V0T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근데 V0가 뭐예요? 처음 속도인데 고정이니까 요 뭐죠? S가요? T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를 그냥 날렸어 내가 0 해서 날려버리면 이제 비례관계 쓸 수 있고 V0도 G나 다름없는 놈이야. 그래서 S가 그냥 T에 비례한 대로 끝나요. 됐죠? 요거 두 번째 A 0 만들어서 날려봤어. 그럼 뭐 날릴까? V0. 그러면요 우리는 A가 0이 아닐 때 V0가 0인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가 0이야. 그러면 S가 어떻게 돼? S는 2분의 1 AT 제곱인데요. 마찬가지로 요 A가 뭐야? 마이너스 G로 고정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냥 고정이시죠? 따라서 뭘로 쓸 수 있죠? S가 비례 T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나요? 요게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예요. 왜 특수하시냐? 사실 저는 요 수능이 요 두 가지 공식 쓰라고 이번 통합과학에서 요 범위 준 것 같아요. 제가 확 느끼기에 뭐 감이라는 게 있잖아.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중력에 관련된 운동 중에 포물선 운동을 지금 메인으로 하고 계신단 말이야. 포물선 운동 중에 얘 뭘까? 1번 무슨 운동이죠? 포물선의 수평 운동입니다. 얘 뭐죠? 2번 포물선의 자유낙하 연직 아래 운동. 연직 운동을 쓸게요. 연직 운동입니다. 연직 운동인데 비례관계를 쓸 수 있게 딱 공식이 예쁘게 나와줘. 이거 무조건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수능에 얘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딱 주제에 맞는 이 공식들이 나와 있으신데요. 선생님 뭐 잘 알겠습니다. 뭐 포물선, 뭐 수평, 연직 오케이. 근데요 선생님 나는 걱정이 존나 많은 학생이어서 이거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선생님? 이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보지 않을래요 선생님? 뭐 이럴 거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거 플러스가 그럼 살아있게 된다고. 비례가 안 되게 돼버린다고 라고 하시면요. 사실 힌트가 하나 있습니다. 힌트는 제가 마지막에 아까 지우기 전에 마지막에 썼던 데 있어요. 뭘까? 자, 친구 뭘까요? 이 플러스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 몰라요? 서운한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평균 속도가 일정하시다고 했죠. 곱하기 t 하시면 더하기가 없어집니다. 그럼 선생님, 오케이. 그럼 뭐 너 고정? 그러면 s가 t의 비례가 아니죠. 왜? 이번엔요. 요 v 바라는 평균 속도는 t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왜? 나중 속도는 t의 2에서 결정되는 거거든. 따라서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이야. 왜? 얘가 사실 얘거든. 그러니까 플러스가 없어진 건 아닌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쪼개서 볼 수는 있다. 왜? 문제에서 속도에 관해서만 표현하는 표현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 평균 속도로 바꾸시게 되면 그냥 플러스가 날아가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곱하기가 나오게 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얘를 t를 2배 한다고 해서 s가 2배 되는 게 아니야. 왜? 왜 평균 속도가 t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니까? 하치 움직이니까 몇 배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 이게 진짜 특별한 거예요. 요게 근데 물리뿐만 아니라 화학에서 적용되고요. 생명에서 적용되고 그냥 모든 게 다 적용되는데 요거를 알고 모르고가 그냥 차이가 너무 난다니까? 선생님 흥분하지 마세요. 예. 요게 요렇게 있을 때 얘를 풀고 싶어 내가. 근데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도움을 청해야 돼. 도움 무슨 도움? 자, 요거 씁니다. 식 2개가 필요하시게 됩니다. 하나로 처리 안 되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미지수 개수가 식 개수 요거랑 서로 안 맞아. 식 개수가 모자라면 어떻게? 식을 찾아야겠지. 완전 수학적인 거예요. 하나로 안 되니까 2개 만들면 됩니다. 뭔 얘기냐? 이렇게 보셨어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물선 운동같이 같은 물체인데 수평으로도 운동하고 수직 방향으로도 운동하는 물체를 보고 있죠. 그럼 같은 물체면요. 어떤 방식으로 보냐? 자, 다른 방향을 찾으시고요. 왜? 식을 하나 더 따내려고 하는 거고요. 같은 물체면 다른 방향 찾으시고요. 아니면 아싸리 다른 물체를 그냥 찾으시면 다른 물체에 대해 뭔가 비례관계로 엮을 수 있을 만한 걸 찾으시면 그냥 끝이 나게 돼요. 왜 끝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보시면요. S가 여기다 한 번만 더 쓰고 시작할게요. 자, S가요. V 바 곱하기 T라는 식이 있는데 자, 여기부터 보는 스킬 잘 보셔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첫 번째 변이 B, 자, 두 번째 평균 속도 B, 세 번째 시간 B, 자, 이렇게 있으시면요. 요거 셋 중 2개만 알면 됩니다. 됐나요? 왜 그런지 설명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체가 있고 자,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얘가 둘 다 처음에 정지해 있어요. 이해되니? 정지되면 속도가 얼마야? 0. 0인데 A는요. 3m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B는 2m 이동했어. 그리고 딱 어떤 시점을 딱 잘라서 동시에 봤더니 A의 속도는 VA고요. B의 속도는 VB래요. 이때 물어보는 게 VA 대 VB 뭐냐고 수능식으로 물어보시겠죠? 그죠? 근데 얘를 구할 때 얘를 쓰는 거예요. 왜? 지금 힌트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얘네끼리 달리는데 시간에 따라 이 속도가 계속 변해. 근데 뭔가 얘 하나만으로 A만 놓고 볼까? 0에서 VA 됐는데 3m 이동했대. 근데 뭐 초에 대한 몇 초 지났는지도 안 알려줬어. 이게 아이러니라니까? 그러니까 수능에선 띡 주고 얼마인가요? 이렇게 안 물어요. VA 대 VB 이렇게 물어요. 왜? 하나만 가지고 해결 안 되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요. 중요합니다. 자, 갑시다. 첫 번째, 우리 변이 B를 볼 수 있나요? 예, 오른쪽으로 3대 2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평균 속도 B를 알 수 있나요? 아니요, 얘는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왜? 얘네 속도를 모르니까 얘 구하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평균 속도 B 모르죠? 그럼 마지막에 시간 B 알 수 있나요? 네, 처음에 정지해 있다가 동시에 딱 어떤 측정했어. 그러니까 시간 B는 1대 1이다 라고 하셔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따라서 델타 VB라는 게 자, 3대 2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요 3대 2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3 나누기 1, 2 나누기 1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사실은 이게 그냥 3, 2 이게 아니라 뭐 3S, 2S, TT 이런 건데 다 약분이 돼버려 어차피 비례니까. 그러니까 그냥 요 숫자 그대로 가는 거예요. 3, 1 나눠 그럼 3이죠. 2, 1 나눠 그럼 2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비 3대 2인데 정지니까 처음 속도 0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VA랑 VB는 3대 2다.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걸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식을 2개를 찾은 다음에 비례식 때려버리면 됩니다. 요 스킬 괜찮죠? 요 스킬을 가지시고 전부 다 때려 잡으실 건데요. 제가 그 의대 얘기 하면서 해드리면서
자꾸 책임감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꾸 기만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여러분 지금 이거 들으시면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쇼 봤잖아요, 쇼. 그러니까 저는 계속 낭떠러지로 이제 들이미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이걸 지울게요. 네. 네. 정말 죄송한데 네.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책임감 증진을 위해서요. 문제를요, 눈풀을 하겠습니다. 딱 띄워드리고 10초 드릴 테니까 10초 만에 푸시고 제가 한 명 지목할게요. 자, 시작해볼게요. 시작. 8, 7, 6, 5, 4, 3, 2, 1. 끝났습니다. 자, 대답을 해보시죠, 선생님. 몇일까요? 4대 21이요, 선생님? 선생님, 올해 대학 가셔야죠,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설명해볼게요. 자, 요거, 일단은 설명드리면요.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으시잖아요? 처음에 2로 올렸어. 왜 2야? 왜 플러스일까요? 위가 플러스라고 잡았으니까. 그럼 얘는 왜 마이너스 3일까? 아래가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최고점이면요. 속도가 0이시죠? 그럼 보시면은, 제가 맨 처음에 예제를 설명드릴 때, 요 H1 빼면은 사실 그거랑 똑같죠? 요 속도랑 요 시간이니까, 우리 요거부터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T1인데, T2가 얼마냐? 요거 물어보시면, 처음에 2에서 0이 가셨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시고요. 0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가시니까, 얘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셔서, T1 대 T2가 마이너스 2 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2 대 3이다. 뭐 여기까지는 그냥 눈으로 했을 것 같아. 근데 이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4대 21인가요? 뭐 하여간 그런 걸 하셨겠죠. 자, 제가 맨 처음에 우다다 달려왔단 말이야. 의대 얘기하기 전에 강조 드렸잖아요. 2에서 0 갈 때. 그러면 대칭적으로 뭐가 있다? 0에서 마이너스 2 갈 때 요게 있었죠? 그리고 둘은 대칭적이시기 때문에 앞에서 시간이 t1이시면 얘도 t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시죠. 거기까지 어려운 게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식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쓴 식이에요. 자, v0가 0인 경우에 우리 등가스동동에서 변이는요 시간 제곱에 비례하다는 요거를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뭔 얘기냐? 얘가 t1이고요. 얘 마이너스 3 같죠? 마이너스 3 간데 든 시간이 t2예요. 따라서 우리가 요 h1 정확히는요 우리 변이로 봐야 되니까 아래로 갔죠? 마이너스 h1 대 마이너스 h1 더하기 h2 요걸 구한 식인 거고요. 얘가 뭐에 비례? 시간에 비례. 그러면 t1제곱 대 t2제곱에 비례하시고 얘가 4대 9다 이렇게 나오죠. 왜? 2대 3이니까. 그러면 네가 h1이 얘가 4죠? 됐죠? 그럼 너도 4예요. 그럼 너는 5예요. 따라서 h1 대 h2는 얼마예요? 4대 5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됐죠? 선생님 눈풀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아니 자, 눈풀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2에서 0, 0에서 마이너스 3. 2대 3. 2, 3, 오케이? 0 잡아. 기준점 잡아. 2, 3, 4대 9. 4대 9, 5.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여러분들 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원래 물리에 나왔잖아요. 1페이지예요, 1페이지. 그러니까 물리가 원래 개 어려운데 통합과학 수준이라서 쉽게 나온다고. 이게 1페이지? 버려야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0 있잖아요, 0. 이걸 하라고 낸 거라니까? 0, 2, 3, 4, 9, 4, 5,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놀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문제부터는요,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좀 진행할게요. 자,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자, A가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서 V의 속도로 갑니다.
h 높이만큼 있고요. 했을 때 쭉 와가지고 요 마지막에 좀 주목해 보실래요? v 얘 마이너스 v 왜 잡았어? 아래가 음수니까 이렇게 했어. 이때 h 한번 구해 보시죠. 시작. 8, 7, 6, 5, 4, 3, 2. 어머머머머머. 아이고. 자, 끝났습니다. 자, 몇일까요? 오, 선생님, 이번엔 정답을 맞히셨군요.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요게, 네. 숨겨진 게 있는 거죠. 처음 얼마죠? 0이란 말이야. 0인데, 너는 얼마니? 너는 마이너스 V시고요. 너는 얼마니? 계속 V죠? 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계속하고 계시죠. 아, 뭐 알겠어요, 선생님. 근데 뭐 그게 뭐 어쨌다고요? 우리가 볼 거는 계속 뭔가 H만 내가 보고 싶은데 H0 마이너스 V 마이너스 G 요것만 가지고는 H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으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야? 식 두 개 찾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물체가 하나밖에 없고 계속 그냥 다 끝났어. 자, 같은 물체에 대해서 뭐 한다고? 이건 다른 방향. 자, 수평이 쓰시고 그 다음에 연직 있으시죠? 자, 이걸로 가시는 거죠. 아, 물론 이걸 다 적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풀 하라는 거니까. 그러면요, 뭘 보실 수 있냐면, 요거 가봅시죠. 자, SB. 자, 요거 구하는 건데, 요거 모르죠? 그럼 우리 구하기 위해서 첫 번째, 평균 속도 B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연직 방향은요, 0, 마이너스 V니까, 마이너스 2V다. 이렇게 보는 거고, 수평은요, V로 똑같죠?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1대 2이시고요. 두 번째, 우리 시간 B 있죠? 여기서 제가 지금 살짝 이제 날림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드리는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같은 물체 있잖아요. 이거 중요해요. 같은 물체는 방향이 달라도, 그러니까 얘 속도 있죠. 근데 흐른 시간은 어떡하죠? 같은 물체라면 흐른 시간은 무조건 같습니다. 요게 중요하게 쓰일 때가 있어요. 뭔 얘기냐? 얘는요, 같은 물체이기 때문에 무조건 1대1이에요. 됐나? 따라서 SB라고 하시면요. 평균 속도 곱하기 속도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요건데 얘가 2죠? 그럼 너는 마이너스 1. 선생님 H가 마이너스 1인가요? 아니라고. 왜? 아래로 가니까 얘가 마이너스 H죠? 따라서 H가 1이다. 요거 나오시는데 요 문제는요, H를 직접 구하는 거는 당연히 구할 수 있어야 되고, 뭐가 중요하다고? 요거 메모해 두세요. 자, 같은 물체면요, 시간이 같으시다가 훨씬 중요합니다. 요게 정말 숨겨진 그 단서여가지고, 요걸 못 보면 못 푸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요, 그런 다채로운 문제 중에 일부를 떼온 것에 불과합니다. 요런 교훈은 얻으셨고요. 여러분들 골리는 거 이게 마지막이니까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시작해볼까요?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요, A랑 B가 둘 다 있죠. 그러니까 계속 한 물체만 봤잖아,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늘려보고, A는 수평 방향, V0의 속도로 가고, B는 연직 방향, V의 속도로 가는데, 이때 A는 그냥 던졌고요. B는 요 P라는 지점에서 던졌다가 내려왔어. 근데 B가 내려왔을 때 A도 이 지점에 같이 내려와. 그러니까 동시에 만났다는 거죠. 이렇게 동시에 만났을 때 H1 대 H2를 한번 구해보시죠. 시작. 7, 6, 5, 4, 3, 2, 1. 네. 자, 몇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V0랑 V 때문에 요거 때문에 낚이셨으면 반성하셔야 됩니다. 왜? 이건 그냥 문제를 보는 그거 자체가 아예 그 신경이 아직 발달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뭔 얘기냐? 만약에 여러분이 V와 V0에 신경 쓰이셨으면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는 아예 별개의 거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있나요?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V0랑 V를 서로 뭔가 문자를 정리하려면요. V0에 대한 식이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풀기 위한 단서가 안 나와 있습니다.
V는 뭐 H에 대해서 관련이 있겠죠. 근데 V0는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A는 그냥 오른쪽으로 던진 거다라는 것밖에 안 되고 B도 그냥 위쪽으로 던진 거다라고밖에 안 되는 거죠. 다만 그냥 습관적으로 써야 될 건 여기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플러스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너도 위쪽이니까 너도 플러스다 뭐 이런 거 보시는 거고요. 최고점 일대 높이를 우리가 h2라고 잡으셨는데 뭐 그거는 차치하고 최고점에서의 속도는 0이죠. 그 다음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려와 라고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V라고 아시면 되고요. 계속 습관적으로 여기까지 그냥 질주해버려야 돼. 왜? V에서 0 할 때 나 T라 하면은 오른쪽 뭐야? 너도 T 합쳐서 뭐야? 2T 2T면 A가 오는 거. 뭐 이 곡선 궤적 아무것도 필요 없어. 얘가 내려오는 데만 중요한 거죠. 내려와서 만났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너도 2T죠. 2T면 뭐가 쓰일까요? 요거 그냥 당연하죠. 자, V0가 0일 때 선생님 0이에요? A가 0이죠? B는요? 얘 V잖아. 야, 그가 아니라 자, 내려올 때 0에서 마이너스 B니까 너도 0이죠. 따라서 S가 T제곱이죠. 요걸로 끝나셨기 때문에 T가 A 대 B가 2 대 1이니까 네가 4 대 1, H1 대 H2가 4 대 1이다. 이러고 끝나는 거고요. 그럼 역설적으로요. V0를 알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하거나 뭔가 얘에 대한 단서, 간접적인 단서가 필요하다까지 인지하시면 돼요. 제가 일부러 이 문자를 달아둔 이유는 애초에 문제가 설계되는 게 이런 식으로 조립 방식으로 된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H1, H2는 아예 별개였고요. 얘를 알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은 버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슬슬 뭔가 정복이 된 것 같다. 좀 이런 기분 드시나요? 혼자 너무 떠드는 것 같은데. 일단 개념 같은 거는 이제 끝이고요. 이제 문제 한 4문제 정도 풀면서 진행할 거고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 4문제 정도 풀어보시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시간 좀 드렸고, 자, 4문제 갈 건데, 요거는 쉽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안 풀린 문제가 있었을 텐데, 개념을 한 번 더 다잡아 보자는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A랑 B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말렸다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물리하는 친구들, 문제 제대로 안 읽긴 하거든요? 얘가 비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데, 문제를 만약에 안 읽으셨더라도, 무조건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그게 무슨 얘기죠? 이 숨겨진 조건 계속 찾고 있죠? A, 수직 방향, B, 수직 방향. 처음 속도는 무조건 0이시고요. 여러분들 계속 습관적으로 따라가셔야 되는 게 제가 계속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게 V0가 0일 때 S가 T제곱에 비례한다. 이거 계속 쓰고 있거든요? 자유낙하를 하니까 무조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거를 쓰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랑 B랑 총 높이가 어떻게 돼? 4H랑 H단 말이야? 그러면은 네가 4대 1이에요. 그럼 T제곱은 얼마야? 2대 1이에요. 애초에 이게 A가 더 오래 운동하네. 그러니까 요게 이상하다고 바로 느꼈어야 돼. 근데 그거 모르고 동시 막 이러다가 그러니까 동시 이러다가 그냥 시간 못 풀었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2대 1이에요. 2대 1. 애초에 A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시기 때문에 더 오래 운동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게 동시인지 찾아야 돼요. 뭔 얘기냐? A랑 B랑 동시에 시작해서 던진 시점이 동시일 수도 있고요. 이 문제처럼 끝이 동시일 수도 있어요. 전 시작 동시, 끝 동시 뭐 이렇게 부르긴 하는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끝이 동시이기시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를 먼저 던져야 돼요. 이 개념은 문제를 읽지 않고도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친절하게 줬어요. A를 T초 후에 던졌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죠? T초. 네, 여기 있네요. 자, T초 후에, 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애초에 A랑 B랑 운동시간 차 자체가 T라는 걸 아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냥 비율값 2랑 1로 쓰셨지만 여러분은 요거를 차를 T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너를 어떻게 바꿔? 2T 대 T다 그냥 이렇게 바꾸면 돼요. 끝났습니다. 요 2T가 TA입니다.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길었습니까? 여러분들 맨 처음에 수능 특강에 나온 그 기본 공식 써가지고 마이너스 g 곱하기 t a 이러면 안 된다고. 그냥 비율값 바로 차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두 번째 a랑 b의 운동을 보실 건데 요 r이라는 문자 자체가 요 a v0인데 이 t만큼 운동해서 r이다. r은 뭐냐 이런 게 아니잖아. 지금 v랑 v0랑 v의 관계가 뭐냐 요거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으로는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왔어. 그럼 우리 뭐 하기로 했죠? 식 두 개 쓰기로 했잖아. 그러면 우선 첫 번째 그냥 여기다 쓸게요. 자, 첫 번째 SB인데요. A랑 B는 R-2R입니다. 자, A, B. A랑 B 이렇게 보시면요. 얘가요, R이고요. B는요, 2R이 아니라 마이너스 2R이다. 자,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인데요. 1대1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2대1이라고 방금 봤죠? 그러니까 2대1이다 보시는 거고 요 앞에서 구한 게 R이랑 마이너스 2R이시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2죠? 따라서 우리 뭐 구할 수 있어? V 반은요, A 대 B가 어떻게 구해? 1 나누기 2 대 마이너스 2 나누기 1 이렇게 보셔서 이게 뭐예요? 1 대 마이너스 4이시고요. 요거를 그대로 보면 안 되고 1이란 건 뭐예요? 우리 V0인데 어떤 V0? 오른쪽으로 가니까 플러스 V0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요 마이너스 4라는 친구는요. 지금 V인데 어떤 V? B는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V야. 따라서 우리 뭐라 쓸 수 있어? V가 4V0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제에서는요. 자꾸 얘네가 속력으로 주어져. 속력으로 주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어줍잖게 변이를 생각을 해서 부호를 붙이다 말게 되면요. 보다가 마이너스가 어딘 붙고 어디가 안 붙어서 약분이 확실하게 안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막 함정파고 이러면은 계산 나가가지고 그냥 틀릴 수 있습니다. 계속 마이너스 붙일 거 확실하게 붙이시면서 밟아가면서 푸시면 확실하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TA와 V 구하면서 문제가 끝나게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쉬웠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 문제 보고 지금 관성적으로 푸시던 분들은 좀 당황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런 문제 풀 때 지금 우리 계속 뭐 쓴다고 했어? 실제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쓰기로 했어? 우리 비례관계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도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 P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A랑 B랑 요거 있잖아요. 요거. 시간에 따지면은 A가 B랑 어차피 같다라는 건요. 우리가 S, B를 비교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동했는지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랑 같냐면요. 평균 속도를 비교하는 것과 사실 완전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평균 속도를 보실 때 평균 속도라는 친구는 결국에 뭘 분석하는 거야? 그냥 속도를 분석하는 것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변이를 이제는 그냥 속도로 그냥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낯설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애초에 시간이 똑같이 1초만큼 흘렀다 쳐봐요. 그럼 1초에다 속도 뭐 2m/s 곱했어. 그러면 어차피 비례관계를 따지는 데 있어서 시간이 같은 건 다 지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속도만 가지고 좀 따져볼 거고요. 따져야 될 건 두 가지 있습니다. 수평 방향이 있고 수직 방향이 있는데 우리 먼저 여기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셨을 때 A는요. 이것만큼 내려오시고요. B는 이것만큼 올라오시게 되겠죠. 그럼 요거 둘의 거리 합이 H인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A의 수평 방향 이동 거리 H랑 뭔가 맞물리도록 하면 되겠죠. 그걸 보시면요. 옆으로 오셔가지고 A랑 B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A의 처음 속도가 우리 0이셨잖아. 0이신데 요거를 이제 속도로 좀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제가 계속 변이만 썼는데 제가 진짜 처음에 강조드린 거 있거든요. 요거 떠올린 사람 있어요?
요겁니다. 그냥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예제를 들어드릴 때는 요 T라는 친구 있잖아요. 운동 시간이 2배 되면 델타 V도 2배, 델타 V 2배, 운동 시간 2배 막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얘를 좀 더 확장해서 심화하면요. 문제에서 동시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문제도요. A랑 B랑 동시에 출발해서 P에서 동시에 만나게 되죠. 동시라는 건요. 시간 비율이 1대 1이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델타 V라는 친구 뭐하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 몰라가지고 헤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조건 요거로 가시는 거예요. 뭔 얘기냐? A랑 B 있죠. 맨 처음에 A 속도 얼마예요? 0이에요. 0인데 P에서 A의 속도 얼마죠? 만약에 델타 V를 내가 양수로 잡으면 이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델타 V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해가 안 됐으면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처음에 자유낙하 운동 처음에 0인데 중력과 속도가 마이너스 G라 했죠? 1초 지나면 얘 속도 얼마야? 마이너스 G. 2초 지나면 얼마야? 마이너스 2G.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럼 A는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났는데 마이너스 델타 V만큼 어쨌든 속도가 변했다라는 거면 B는요. 요 P 지점에서요. V에서 마이너스 델타 V다. 요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고. 실제 속도는 똑같이 변했다고. 똑같이. 그러니까 너도 마이너스 V고 너도 마이너스 V거든요. 얘가 P에서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속도도 있죠. 맨 처음에 속도는 A는 그냥 0이고요. B는 V죠. 따라서 뭘 보고 싶냐면 평균 속도 요거 보면요. 그냥 요 마이너스 델타 V랑 요 마이너스 델타 V 있잖아요. 얘가 앞에 개수가 같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V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B는 V 마이너스 2분의 1 델타 V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요 S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요 평균 속도 있잖아. 시간은 같으니까 그냥 요게 S로 그냥 해석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A는 수직 방향으로 가실 때 요거 아래로 간 거 있죠? 뭐 예를 들어서 H1이라고 하시면요. 부호가 어떻게 돼? 아래로 갔으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가는 거고요. B는요. 위로 올라갔으니까 너는 플러스다 이렇게 가시는데 얘가 뭐 H1이고 얘가 H2란 겁니다. H1 더하기 H2가 얼마야? H죠. H에 해당하는 거 봐볼래요? 평균 속도 얘가 마이너스 H1이니까 마이너스 때 플러스 2분의 1 델타 V 2분의 1 델타 V 없어져. 네가 V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쓰는 겁니다. A가 V0로 동일한 시간 동안 갔을 때 H만큼 운동했죠? 이게 얼마야? V0이시기 때문에 V가 V0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요, 지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뭐가 어려웠냐면, 부호를 잡는 게 어렵고, 요거, 델타 V가 T에 비례한다 이실 때, 동시 1대1이면 델타 V가 같냐? 요거 찾는 거거든요. 만약에 요 개념을 이해하셨으면요, 요 식 있잖아요. 요 델타 V라는 문자 자체를 안 써도 돼. 그냥 없어지면서 속도 차 그냥 없어져 버리네. 그러면 그냥 원래 요 V에 해당하는 이거겠다. 시간 갔네. V0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거는 계속 곱씹어 보시고요. 요 변형 문제도 계속 실어 드릴게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요거도 좀 어려웠을 수 있는데요. 왜 어려운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제가 계속 요거 나올 것 같아 했던 이거 있죠. V0가 0이면 뭐 한다고 했어? S가 T제곱에 비례한다? 요거 계속 쓰려고 했었잖아. 그리고 요게 계속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B는 돼. 그게 돼. B는 그냥 자유낙하야. 근데 A는 처음 속도가 있어. V로 있다고. 그리고 무슨 V야? 아래니까 마이너스 V로 있어요. 그러면
B는 되는데 A가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뭔가 심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고. 그럼 뭐 이거 쓰지 마? 아니야. B가 0이잖아. 어떻게든 써야지. B는요, 요 중간 지점 P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에 요 수평면 도달하는 시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에 대해서 요 짓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일단 힌트를 하나 얻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어떻게 하나요? 요 P 지점이 요 가로로 치면은 중간 지점인데 내가 요거를 쓰려면요. 시간 B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시간 B를 어떻게 구할까? B 수평면이 등속도 운동하시죠? 등속도 운동하시면 뭐 써? S가 T에 비례한다? 요거 쓴단 말이야. 왜죠? V0가 고정이니까. 따라서 얘가 L 요렇게 하면은 2L이죠. 그러면 시간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요. 시간 비율이 1대 2가 나오시게 되면서 S는 1대 4가 나오시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여기서 S는 뭐야? 요 아래로 내려 꽂는 거잖아. 그러면 요거에서 쭉 오시면요. 여기다 넣을까? 여기가 4분의 1 H라는 거고 여기가 4분의 3 L이라는 거죠. 따라서 보기에 있는 P 높이가 얼마냐라고 보면은 4분의 3L이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L만큼 왔다. 요걸 가지고 A랑 좀 엮어봐야 되는 게 여기 문제에서 A가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B는 P에 도달했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P에 도달한 속도가 T라고 하시면요. 여기 수평면에선 이 T만큼 지난 거고 A는 이때가 T만큼 흘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여기서 선택지가 갈립니다, 여러분. 여기 집중하세요. A는요, 그냥 뭐 A야. A는 그냥 떨어지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B 있잖아요. 우리가 식 두 개를 찾는 데 있어서 P를 해도 되고요. 요 수평면에 있는 지점을 잡아도 됩니다. 둘 중에 어떤 거를 잡는 게 더 스마트할까요? 선생님? 어떤 걸 잡는 게 좀 더 계산에 좋을 것 같아요? 이 T요? 네. 자, 이 T를 잡으신 분들은요, 제가 심리 상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T는요, 요 전체가 L이고, 얘도 L이잖아요. 그러니까 L로 같다라고 해서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드신 거고요. 만약에 불편하게 나는 도전적으로 P로 가시고 싶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꿀맛 같은 과실을 여기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드릴게요. 뭐냐면요, T잖아요? 그럼 뭘 할 수 있어? 제가 방금 얘기했던 건데. 요거 기억나요? 요게 A랑 B랑 가속도가 마이너스 G로 계속 똑같아. 그러니까 T에 의해서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지금 요 T가 제가 정한 요 T로 똑같죠. 따라서 델타 V가 그냥 같아 버리는 상황이 오고요. 얘를 실제로 만약에 요 잡잖아요. 만약에 이 T인 지점을 잡아요. 그럼 L이니까 뭔가 시간이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문자를 실제로 잡을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실제로 잡는다 하면요. 너는 마이너스 V, 마이너스 델타 V다 뭐 이런 식으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T면요. 원래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 델타 V다 뭐 이런 식으로 잡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놓고 나서 한번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SB 구할 거잖아 우리. AB 수직방에 대해서 S를 구하면요. 뭐 몇 대면 나오죠. 그 다음에 시간 B 몇 대면 나오죠. 그러면 따라서 평균 속도 몇 대면 하실 건데요. 여기 붙은 얘는 마이너스 2예요.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평균 속도 했을 때 이 델타 V의 뭔가 개수가 달라. 그러면 이 판단할 때 진짜 계산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그냥 같다라는 걸 이용하시면요. 델타 V라는 문자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걸 보여드리려고. 자, 우선은요. 제가 P인 지점을 잡을게요. A랑 B를 이렇게 갔죠? 그럼 A는 뭐예요? 마이너스 L 대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분의 1 L이죠. 4대 1이다. 요거 나온 거고요.
t는 정말 감사하게도 1대 1이 나오시죠. 따라서 평균 속도 얼마예요? 얘가 4대 1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요. 델타 V를 잡을 필요가 없다고. 왜? 보시면요. P에서의 연직 방향 속도가 있으실 거고 너도 원래 마이너스 델타 V일 거야. 앞에서는 사실 연장선인데요. 얘가 마이너스 V고 0이죠. 너도 마이너스 V 살려져 있죠. 사실 너는 0 마이너스 델타 V라고 하셔도 됩니다. 평균을 때려요. 너는 상관없어. 마이너스 V는 그대로 마이너스 V입니다. 0은 그대로 0이에요. 사실 요 델타 V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인 거지. 얘네만 보면은 등속도 운동이나 다름없어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면은 요 위에 수평 방향 한 것과 다름없어요. 뭔 얘기냐? 내가 평균 속도를 구해서 뭔가 비를 구할 건데 앞에 개수가 같아 버리면 다음과 같은 짓을 벌일 수 있습니다. 자, 요거 4대 1입니다. 근데요. A와 B의 속도 차가 얼마죠? 마이너스 V입니다. 그러면 나는 델타 V 같은 거 신경 쓰지 않고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차가 마이너스 V가 되도록 조작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이겁니다. 이게 실제 평균 속도고요. 그게 왜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하고 볼게요. A의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3분의 4V이시게 되면요. 요 아래 얘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3분의 5V라고 알고 델타 V가 마이너스 3분의 2V죠. 위에도 구해보면은 너 평균 속도는 마이너스 3분의 1V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너는 마이너스 3분의 2V 나오는 거죠. 그냥 이러고 끝나는 거죠. 얘를 구할 필요가 없이 그럼 나머지 7로 가면 되죠? V0 여기서부터 그냥 안 써요. 자, V0죠? 얘 A V로 가서 L 너 V0로 가서 L 너 변이 A는 마이너스 B는 플러스 시간 똑같아. 그러면 평균 속도 뭐야? 평균 속도 얘만 부호만 다른 거죠. 다시 너 부호 마이너스 너 플러스 시간 똑같아요. 그러면 변이 B, 시간 B 나누면 평균 속도 B 마이너스 1대1 나누기 1대1면 마이너스 1대1이죠.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게 얘고요. 1에 해당하는 게 얘입니다. 따라서 V0가 그냥 3분의 4V가 나와버리시고 여러분들 선지에 있으신 V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요. 그게 4분의 3 V0다. 그냥 이러고 디귿까지 끝나는 거예요. 요게 그냥 되려면 델타 V가 없어져야 되니까 그냥 차 함수를 뭔가 잡아가지고 그 비율값을 조정한다. 그러고 나서 미지수 없이 끝내버린다. 요거 괜찮았죠? 요게 오늘에서 제일 어려웠던 문제고요. 마지막엔 살짝 기분 돌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 문제는 사실 좀 개그 문제인데 아니 비를 던지는데 너는 왜 이렇게 던져? 그러니까 실생활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건데요. 우리 마음 편하죠? 지금 최고점이니까 너 0 우리 부호 뭐라 잡아요? 부호 얘 V죠? 플러스 V 근데 플러스 V인데 우리 또 뭐 신경 써야 돼? 그냥 습관적으로 하라니까? 너 뭐 마이너스 V 뭐 이런 거 잡아볼 수 있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서 쓰이는 게 없는 게 그냥 A가 도달한 순간 최고점 도달한 순간 얘가 그냥 도달했대. 그러니까 내려오질 않는다는 거죠. 정말 왜 했는지 모르겠는 그런 문제인데 얘도 좀 중요한 게요. 숨어져 있는 요거 하나 먼저 찾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못 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빌딩은 직사각형 HH 요거 몰라서 접근 못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L이고 요거 H이시기 때문에 L을 뭔가 H에 대해서 표현하라라고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 왔어. L을 위해선 요 끝 지점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B의 속도를 분해해. 가로속도 얼마야? 가로속도 어떻게 돼? 우리 등속도 운동이죠? 등속도 운동이시기 때문에 너 그냥 V인데 무슨 V? 플러스 V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요 아래 요겁니다. 요거 얘를 구하면 끝나요. 선생님 얘 얼마예요? 얘 얼마죠?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V인 이유가요.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문제풀이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요것 때문이죠. 왜? t가 동시잖아, 계속. 동시. 동시 얼마야? 1대1이니까 델타 v가 뭐해? 같다라고. 이렇게 가시는 거죠. 따라서 a가요. v에서 0 같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v만큼 됐다고. 너는 0에서 마이너스 v다.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럼 사실 끝난 게 얘 지금 하나로만 뭔가 안 되잖아. 그럼 식 두 개 쓸 거죠. 자, 첫 번째. 우리 시간 b 먼저. 시간 b 똑같죠? 1대1이고요. 두 번째. 평균 속도 b 구할 수 있죠? a랑 b. 너 얼마니? v 0. 그러면 2분의 v죠? 너 얼마니? 0. 마이너스 v.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 v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1대 마이너스 1이니까 변이가 1대 마이너스 1입니다. b는 얼마죠? 요건데요. h가 아니라 무슨 h? 자, 무슨 h? 마이너스 h. 따라서 a는 플러스 h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a의 최고점 높이 h 나오셨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b가 수평 방향으로 무슨 v? 플러스 v로 가시는데 얘의 시간과 얘의 시간은 똑같아. 따라서 또 평균 속도 b를 때려. 여기다 하나 추가하는 거죠. 여기다가 b 수평을 추가하셔서 시간 b는 어차피 똑같으시고 네가 v로 뭐해? 등속도 운동이죠. 따라서 v니까 1대 2죠. 1대 2시기 때문에 변이 b도 1대 2시고 따라서 어떻게 돼요? h 너는 2h다 이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이제 뭔가 개념을 딱 배우고 문제를 봤을 때 시간이 말리던 지점이 언제였어요? 공식이 떠오르지 않을 때였잖아. 그러니까 내가 배웠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방법만 떠오르면 다 해. 너무 쉬운 상황이야. 복잡한 뭐 빗면으로 들어 올리고 이런 게 안 나와. 바로 비례식 때릴 준비돼 있으니까 그 워크북에 있는 좀 예제들 풀어 보시면서 제가 좀 당황스러운 상황들 좀 많이 넣어놨거든요, 이번에. 그거 보시면서 많이 당해 가시면서, 당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당해 가시면서 많이 겪어보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8, 9개월 공부하시고 계시잖아. 근데 그 8, 9개월 다 태웠는데도 요령이 없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은 요 100분에다가 지금 숙제까지 딱 더하게 되면은 단 이제 한 2, 3일 만에 그냥 사실 끝났다. 요 테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계시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